자, 오늘은 군 관련 컨텐츠인데요. 뭐 반응이 계속 좋다고 하면 아마 영상이 계속 올라올 것 같고요.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거 하면 되니까 이 내용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면 군복 벗을 것, 군대 떠나는 군인들 급증이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현역으로 꽤 오래 있다가 전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제 있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관련 내용이 있다면 또 댓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 계층인 장교와 부사관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인력 충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흔들리는 것 같고요. 병사들의 병역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간부들의 직업 만족도는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심점심 저녁을 먹잖아요. 밥을 기본적으로 간부는 무조건 사 먹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끼를 다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당직을 서거나 하면은 손해를 봐요. 무조건 당직비가 2만원 지금 4만원까지 그래도 손해죠. 하루에 만원짜리 세 끼 먹고 담배 한 대 피면 끝입니다. 하루 종일 개고생하고 차라리 그럴 바엔 당직 안 쓰는 게 낫죠. 군관부를 직업으로 추천하려는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양새다. 군인 중에서 간부를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간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고급 장교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하급 뭐 장교나 아니면 하급 부사관들한테 다 모든 걸 다 떠맡기죠. 군의 허리인 5년차에서 10년차 간부들이 줄줄이 떠나는 것은 조직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게 뭐 미래의 열악한 여건, 불투명한 미래, 조직에 대한 실망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요? 불투명한 미래하고 열악한 여건은 어떻게든 견딜 수는 있어요. 근데 조직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만족스럽지 않은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간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병사 월급하고 초급 간부가 지금 가지는 월급하고 차이가 커요. 기본적으로 병사는 비과세라고 하죠. 과세가 붙지 않는데 장교나 부사관은 무조건 과세가 붙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 그래서 역차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뭐 잘 다루려면 이런 내용은 뭐 굳이 알 필요 없고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군 복무 여건 개선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잖게 등장한다. 좀 안 좋은 선택은 14년도에 27건 정도 됐는데요. 21년에는 58건 급증했죠. 그리고 선택을 하는 비율이 40.3%에서 63%까지 엄청 오르긴 했네요. 근데 그만큼 압박감이 너무 커요. 지금 직업군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차지하는 압박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더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업 만족도가 20년도에 71.9%에서 23년 44.9%까지 급락했습니다. 완전히 떨어졌죠. 이제는 반도 안 돼요. 만족도가. 연관급은 그래도 조금 만족할 만해. 월급이 그래도 그나마 보상이 되거든. 위관급이나 준부사관 쪽은 월급이든 아니면 생활이든 모든 만족도가 다 떨어져요. 그냥 시설, 뭐 생활 모든 것 자체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입니다. 직업으로서 군간부를 추천하려는 의욕도 떨어지고 있다. 나조차 추천 안 하는 상황인데 누가 누굴 추천하겠습니까? 그래서 추천하겠냐라는 질문은 58.8에서 29.3%로 반토막이 났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더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반 정도는 했는데 그거보다 더 떨어진 거니까. 우수한 인재를 간부로 임용하려면 복무 중인 군인들이 적극적인 영입 활동이 필수다. 직업으로서 군인을 추천하겠다는 의사가 났다면 모병도 어려워진다. 지금 상황에서 모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그 다음에 부사관 관련 내용 좀 잠깐 또 하나 볼 건데요. 그거를 이어서 보면 아마 나중에 되면 납득이 될 겁니다. 준부사관의 직업 만족도 하락은 간부 퇴직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대위 중사급에 해당하는 5년차에서 10년차 간부들이 군을 많이 떠납니다. 왜냐면 해군 같은 경우에 특히 원래는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사관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 관련해서 얘기하면 4년이에요. 4년. 부사관은 4년인데 이 4년에서 장기가 되면 강제로 7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장기를 하게 되면 해경으로 갑니다. 해경. 전역하고. 해경 시험 쳐서 해경으로 가버려 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뭐 어느 정도 진짜 군대에 대해서 뭘 바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다 나가요. 지금. 다 나가버려. 생활 자체가 만족스럽지가 않으니까 다 전역해버립니다. 그래서 대위 퇴직자는 2259명에서 2775명으로 늘었다고 하고요. 상사는 근데 더 많이 늘었죠. 628명에서 1165명으로 늘었고 중사는 2041명에서 3174명으로 증가했다. 저도 10몇 년을 하고 전역한 입장에서 연금에 해당 안 하고 저도 전역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 전역률에 들어갈 건데 이 정도로 전역을 많이 합니다. 지금. 왜냐면 간부가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상사와 대위, 중사, 대위와 상사, 중사는 핵심적인 역할이다. 공경험도 쌓았고 숙련도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인데 이런 수준의 간부가 퇴직을 선택하는 것은 한국군 질적 영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겁니다. 군 간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나 아니면은 뭐 처리가 되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도 전역할 때 계속 느낀 건 뭐였냐면 군 간부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개선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초급 간부에 대해서 뭐 처우 개선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아무것도 저희는 뭐 제대로 된 그런 보상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심지어 월급조차 정말 짜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전역하면 이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전역해서 나간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냥 연금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나가는 거지. 지금 연금 개혁이다 보다 말 많잖아요. 아예 그냥 그거 안 받겠다 그냥 나갈래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간부들의 업무 부담 지금 저도 육상부대에
부대에서 근무할 때는 혼자서 막 5개, 6개 일을 했어요. 혼자서. 지금 업무 부담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났어. 지금 해야 될 일이.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일할 시간이. 자기 일을 해야 되는, 자기 일도 못해,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점점 업무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역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나 대신에 누가 해줄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심리적 동요가 당연히 커지고요. 그래서 군복무 여건 뭐 개선에 대해서 병사들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근데 병사들에 대해서도 뭐 만족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병사들은 병사들대로 따로 얘기해야지. 이거는 간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수년에 걸쳐 쌓았던 경력마저 포기한 채 왜 군을 떠나냐. 조직 인사 관리와 업무 문제가 지적된다. 부사관을 교육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초를 민간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부사관들이 예초를 돌리고 있는가. 군인으로 입대해서 집사처럼 일하는데 군대 생활을 하고 싶냐.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저도 육군 상황을 정확하게 100% 알지는 못해서 아마 육군이신 분 같아요. 다만 이제 외주를 주는 건 해군이 좀 더 많아요. 부대가 작기 때문에. 뭐 장교는 역보직이 없지만 부사관은 부소대장 하다가 뭐 소대 분대장. 그러니까 예전에 같았으면 장교는 장교 역할을 해야 돼. 무조건 자기 역할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장교에 대한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해군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장교의 역할이 있는데 이 장교 역할마저 부사관한테 다 넘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열받는 건 뭐냐면 여기서 뭐 이분들이 뭐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 부사관에 책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부사관에 그 책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병사 관리나 아니면 보급 관리를 하는 게 부사관의 임무였다면 갑자기 10년도 중반부터 갑자기 전투 지휘자로 바꿔버립니다. 상급 장군들이나 아니면 뭐 대대 지휘관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부사관의 책무를 바꿔버려요. 중간에. 예전에 제가 했던 부사관의 책무하고 지금하고 책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바꿨느냐. 장교의 역할을 넘기겠다 이거야. 위관급 장교들 하는 역할들을 어느 정도는 부사관들한테 다 넘기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부사관도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일이 원래 하나였다가 갑자기 5개 6개씩 늘어나 버려. 그냥 전투 지휘자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확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버티냐고. 원래 하던 일이 있고 그리고 월급이나 뭐 늘어나나 아니면은 뭐 주는 게 늘어나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나도 전역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전역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2, 3중 보직 이게 가장 큰 문제긴 해요. 보직이 너무 많아 기본적으로. 없는 보직을 다 그냥 때려 넣어버리니까 사람이 혼자인데 보직은 여러 개를 맡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간관리자를 제대로 지금 대우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이 얘기는 솔직히 할 필요 없고요. 저는 이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출산이고 저성장이라고 해서 중간 간부들이 나가는 이유랑 맞지 않거든요. 이건 중견 간부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않은 게 가장 큰 거고요. 이거랑은 맞지 않다고 봐요. 사람이 없더라도 돌아갑니다. 대우만 잘해주면. 남아있을 사람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아예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야. 초급 간부들 들어와서 처음부터 100% 일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중견 간부들이 어느 정도 남아가지고 위치를 지휘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업무가 점점 밀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 혼자 하다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야. 2-3명이서 하다가 그냥 혼자 남아가지고 이 일을 다 해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심지어 2-3명이라고 하는 작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도 보통은 5에서 10명이 일했어요. 옛날에는 이 정도 일하던 걸 혼자 일하는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일을 못해.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그런 내용이고요. 뭐 군관사 관련해가지고는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따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해군도 문제가 많아. 해군이 특히 문제가 많은 게 지역이동을 하거든요. 강제로 지역이동을 하는 시즌이 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짧아요. 생각보다 많이 짧고 보통은 지금은 5에서 7년 정도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평택에 있다가 갑자기 뭐 동해로 발령난다. 이런 게 너무 많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가야 돼. 인사명령 뜨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관사가 없어 항상 가면. 그래서 저도 원룸에 항상 살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관사에서 산 적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래서 간부 숙소가 부족한 게 자체가 문제고 뭐 더럽고 어쩌고는 그 둘째 문제고 아예 없어요. 그냥 들어갈 자리가. 1년에서 2년 기다려야 된다는데 그러면 배에서 발령이 나버려 그냥 또 다른 배로. 그럼 또 다른 배로 발령 나면 또 다른 데서 또 신청해야 되거든. 그냥 하기 싫어. 신청 안 한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위관급의 정년은 43세, 중사는 45세, 하사는 40세이다. 연금 수령이 쉽지 않고 연금 수령이 가능한 장군과 연관급, 준위 상사만 바뀐 셈이다. 솔직히 저는 그래서 장군 출신들 특히 연금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헛소리 지킬 때마다 진짜 열받아 죽겠어 나는. 이 사람들은 연금도 받고 나 나와서 출연료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군인들은 연금도 많이 받아요. 그분들은 심지어 거기서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살았겠어. 장군이니까 많은 걸 누리고 살았는데 이까지 변화를 못 시켰다는 거는 나와서 할 소리 없다는 얘기예요. 장군 출신 어디 뭐 대대장 출신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변혁을 시키거나 개혁을 시킨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 이 사람들. 근데 밖에 나오면 나 장군 출신이요, 나 어디 뭐 영광급 출신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근데 밖에 나오면 누가 인정해주나. 그런 거 전역했으면 끝인 거지.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급여나 처우가 기업보다 낮다는 것 자체도 문제예요. 이거 퇴역 연금을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 지금 까딱하면 연금 개혁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안정적인 노후 그런 거 없습니다. 연금을 언제까지 줄지 언제부터 줄지 연금이 지금 언제까지 나올지 그것도 몰라. 지금 연금은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고갈되고 있으니까. 전역을 너무 많이 하니까 연금 고갈이 되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연금 고갈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퇴직자가 너무 많아 지금. 그러니까 다 전역하는 거니까 어차피 나도 이제 연금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나왔어요 그냥. 어차피 저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게 전역 후 퇴직연금이 수령이 어렵다 하면 저도 정년이 되기 전에 빨리 나와버렸거든요. 그냥 빨리 나와서 사회 진출하는 게 당연히 훨씬 낫죠. 왜냐하면 군 관련해서 뭔가를 했다는 게 기본적으로 경력으로 쳐주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의외로 밖에 나와서. 그래서 퇴직하는 간부 중 대위와 중사가 많은 것도 무관치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전역하는 사람 중에 빨리 그냥 빠릿빠릿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나가버렸어. 그냥 있는 사람 잘 지키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얘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 최소 10년 이상 한 사람은 군대 생활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얘기거든. 계속 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건데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않으니까 다 전역하잖아요. 그냥 거기에다가 걸맞지 않은 월급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씨 그냥 나가버릴래. 그래서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정년은 솔직히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년 연장은 솔직히 개오바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제 생각에는 너무 길어. 정년 연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이나 잘 지켜라. 있는 사람들 잘 도와줘라 라는 게 저는 더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행정 민원 업무를 축소하고 그 다음 보직하고 직위 중에서 중복되거나 통합이 가능한 것들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쌓여있는 세월들이 많은데 이거를 통합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까지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침투가 안 돼 있다고.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지. 이거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군 같은 경우에 특히 힘든 게 해군은 이미 지역별로 조직 사회가 만들어져 있고 지역별도 마찬가지 함정이 있는데 함정에서 또 그거를 뭐 통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계속 뭔가 헷갈리고 어긋난단 말이야. 왜냐면 육군처럼 보직이 작은 게 아니에요. 육군은 뭐 보병, 포병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군은 기본적으로 보직만 해도 열 몇 개, 20개가 됩니다. 거의 그 정도 보직이 인원이 있는데 이거를 다 통합시킬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하는 역할이 달라. 배는 무조건. 그러니까 함정 근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군 출신은 함정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줄이거나 통합시킬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무조건. 그리고 몇십 년을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해왔는데 한순간에 한다고 하면 다 전역해버리지. 그냥 만약에 하겠다 하면 그냥 나 나갈래 그러면 나가버릴 수 있잖아.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특히 더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축소시키거나 통합시키잖아요. 전역해요. 그냥 다 나가버려. 이러면 이렇게 되면 다 전역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의견도 받아야 되고 특히 장교들한테만 이런 의견 받지 말고 부사관들한테도 의견을 좀 받아야 돼. 솔직히 장교들끼리만 의견 교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지금 과연 이제 해군은 어떤가? 해군이 지금 어떤 위기까지 왔는가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병력 수급 해군 부사관 후보생도 필기 없이 선발한다고 합니다. 무너졌죠 완전히. 병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군이 부사관 후보생 선발 시 필기 시험을 치르지 않겠다. 이거는 그냥 자기 팔뚝을 잘라내는 거와 똑같아. 필기 시험 안 치는 거는. 솔직히 여태까지 소양평가를 치는 이유가 예전에는 그 소양평가라는 걸 또 치고 그 사람들 다 전역시켰거든요. 시험 친 거에 대해서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냥 들어왔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필기시험을 치지 않고 들어온다. 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전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 필기시험 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시 시험을 봤어요. 또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 시험 안 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때 사정에 따라 달라져. 이게 그 전에 선배들 중에서 소양평가 떨어서 전역한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소양평가라는 게 그러니까 입대하기 전에 시험을 안 치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험을 다 봤어요. 장기가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도 봐서 안 되면 다 전역시켰어. 근데 그 과정이 다시 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거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필기시험 지금 안 친다고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 필기시험이 다시 부활하면 소양평가를 또 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되면 그럼 그때 시험 안 보고 인간한 사람들은 다시 시험 볼 수 있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 솔직히 저는 필기시험 안 치는 게 좋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언제 부활할지 몰라. 다시 자기들 마음대로 바뀔 수 있는 게 시험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냥 하던 대로 해야지. 괜히 이거 바꿨다가 저거 바꿨다 했다가 또 다음에 또 그냥 시험 치겠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 뻥치는 거야. 그냥 해군도 지금 앞만 바라보고 있잖아. 지금 시험 안 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286기 여기서부터 출결 현황으로 선발한다. 아이고 답답하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지원율이 늘어나겠습니까? 심지어 해군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안 치겠다고 유지가 될 것 같아. 이래서 21년도에 89%에서 87% 그 다음 62%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시험을 안 친다. 그럼 과연 좋은 부사관이 수급이 될까? 그게 좋은 부사관을 수급하는 방법일까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1년에 한 번씩 부사관 능력평가를 봐야 돼요. 부사관 능력평가를 봐서 합격을 해야 다시 또 군대 생활할 수 있고 이렇다고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시험도 안 치고 그냥 그 상태로 들어와서 시험 치는 걸 보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깝깝합니다. 뭐 자기들 자의적인 판단에선 좋다고 얘기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질적 하락을 주는 거예요. 질적 하락. 간부를 선발하는데 질적 하락을 주게 되면 간부는 결국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근데 그 책임자가 될 사람들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시험 치지 않고 그냥 선발하겠다라는 자체가 이게 좋은 상황일까요? 왜 이렇게 결단했는지 모르겠지만 해군에서 이거 당장 바꿔야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해군에 적합한 부사관 선발을 위한 제도 개선, 부담을 주지 않는다. 출결 현황으로만 인재를 뽑을 수 있다. 그 전에 왜 안 했지? 그 전에 왜 안 한 거지? 그 전에 안 했으면 됐잖아. 그게 필요했다면. 근데 그 전에 안 하다가 떨어지니까 하잖아. 지금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왜 자꾸 이상하게 헛다리 짚는지 모르겠어. 군에서는. 이런 상황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결과를 좀 주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뭐 군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좀 이것저것 제가 전달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보시는데 재밌게 또 보신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